지난 6주 동안 스타워즈 팬덤 내 장안의 화제였던 오비완 케노비 드라마가 이번 주를 끝으로 종영했습니다. 첫인상이야 어땠건 뒤로 오면서 점점 드라마의 윤곽이 뚜렷하게 잡히더니 전체적인 완성도가 올라갔었던 작품 같은데요. 오늘의 영상은 대망의 마지막화 후기입니다. 우선 6화 줄거리입니다. 집요하게 쫓아오는 다스베이더의 공격에 패스의 우주선은 결국 피격당하면서 피해를 복구할 시간이 필요해졌고,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한 오비완은 자신이 베이더를 유인하는 동안 나머지 사람들은 대피하라고 말합니다. 오비완의 탈출정이 발진한 것을 확인한 베이더는 역시나 오비완의 예측대로 패스를 내버려두고 오비완을 뒤쫓기 시작하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름 모를 행성으로 착륙한 오비완과 끝장을 보기 위해 자신이 직접 행성으로 내려갑니다. 한편 자빔에서 오비완이 어느 아이를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리바는 타투인으로 가서 라스 부부가 지키고 있던 루크 스카이워커를 죽이려 듭니다. 과거 자신이 영링이던 시절에 친구들을 지켜주지 않았던 오비완에게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하는 리바. 라스 부부는 혼신을 다해 루크를 지키려 들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루크가 위험에 빠진 사이 오비완과 다스베이더는 둘 중 하나가 죽을 때까지 칼을 맞부딪힙니다. 분노에 휩싸인 베이더가 오비완을 땅에 파묻으면서 무스타파 결투 이후 10년 만에 성사된 두 사람의 결투는 베이더의 승리로 돌아가는가 싶었지만, 새로운 희망인 레아와 루크를 떠올린 오비완이 각성하면서 베이더를 완전히 제압해버립니다. 타투인에서는 리바가 루크를 잡는 것까진 성공했지만 끝내 루크를 죽이진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이 증오하는 대상과 다를 게 뭐냐고 생각한 리바는 루크를 집에 다시 데려다주고는 오비완에게 용서를 구하는데요. 오비완은 루크를 죽이지 않음으로써 죽은 제다의 친구들의 명예를 지킨 것이라고 말하면서 리바에게 새로운 삶을 찾으라고 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된 오비완은 하염없이 루크만 지켜보던 삶을 청산하고 루크가 평범한 어린아이처럼 자랄 수 있게끔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제 9년이 지나서야 다시 만날 두 사람. 오비완은 홀로 사막을 가로지르며 새 터전으로 발걸음을 옮기지만 예상치 못한 길동무가 눈앞에 나타나면서 이번 드라마는 끝이 납니다. 마지막 화만 5번 정도 본 것 같을 정도로 이번 마지막 화는 드라마 전체적인 이야기의 갈무리를 잘 해내면서 프리퀄 팬들에게는 종합 선물 세트를, 오리지널 팬들에게도 클래식 3부작의 스토리라인이 프리퀄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훌륭한 교두보를 선사해줬습니다. 좋았던 부분이 한둘이 아니었으니 어서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스타 디스트로이어의 함체 전체가 조명되는 데바스테이터 호 추격씬은 드라마에서 정말로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스케일이 큰 장면이었습니다. 다만 평소하고 다르게 뭔가 낯설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타이파이터들이 없었습니다. 보통 전략적인 이유와는 별개로 스타워즈는 장면 구성이 좀 더 알차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우주씬에서 스타 디스트로이어와 더불어 타이기 2세대 정도는 우주로 발진시켜서 시끄럽게 웽웽거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호불호와는 별개로 이번엔 그런 타이기들이 없어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장면이 조금 밍밍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새로운 경험이긴 했네요. 오비완은 제다이다운 방법으로 패스 세력을 지켜내려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힘을 잃었던 제다이들을 지켜줬으니 이제 제다이들이 사람들을 도와줄 때가 왔다면서 말이죠. 정말로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은하계의 희망이 되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패스가 미래고 레아가 미래라는 말은 초기 반란군과 반군 지도자가 될 레아 공주 모두를 시사하는 말이었겠죠. 짧지만 하자와 오비완의 대사도 좋았습니다. 하자는 자신이 사기꾼에 가짜 제다이라 못 믿을 것 같다고 말하지만, 실은 하자처럼 제다이 사기꾼 같은 사람도 결국에는 일반인이 제다이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할 법한 행동을 따라한다는 것부터 제다이의 정신은 계속해서 남아있다는 말이나 다름없으니 말입니다. 로큰과의 대화도 좋았습니다. 요즘은 자네 같은 지도자를 찾기 힘드니 멈추지 말라는 오비완의 말에 로큰은 자신은 이제 시작이라는 말로 화답하죠. 후속작을 예고하거나 차후 다른 작품에서 로큰을 볼 복선 같다는 인상과는 별개로 초기 반란군인 패스가 반군 연맹으로 이어지는 미래가 보여서 분명 암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화에서 깔끔한 이야기 결말을 보여줄 것 같았던 리바는 이번 화에서 애매한 행보를 보입니다. 특히 갑자기 루크를 죽이려는 모습은 시청자 입장에서 참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장면이었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하게 루크를 죽임으로써 다스베이더에게 복수하려는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 리바는 루크가 아나킨 아들이라는 것도 몰랐죠. 정황상 자빔에서 오비완에게 농락당했다고 여기고 오비완이 지키고 있던 어린아이를 죽여서 복수하려던 것 같습니다. 드라마 5화에서 철문을 사이에 두고 왜 자기가 기른 제자를 막지도 우리를 구해주지도 않았냐고 오비완을 비난했던 대사를 떠올려보면 말이죠. 리바는 타투인에서 오웬과 베루를 뿌리치고 결국 루크를 죽이려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증오하는 베이더나 무슨 차이가 있는지 불현듯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칼을 거두죠. 리바는 루크를 죽이지 못하고 마치 아직도 10년 전의 영링인 것처럼 모래 위에 주저앉아 엉엉 울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어린이 시절에 아직까지도 갇혀
갇혀서 자신의 삶을 살아오지 못했던 것 같아서 참 딱했던 장면이었는데요. 그런 그녀가 명예를 지킨 것이라고 말하는 오비안은 우리 모두 자유라고 말하면서 오비안과 리바 모두 베이더라는 인물로부터 자유로워졌음을 선언합니다. 다만 깔끔할 수 있었던 캐릭터 사용이 늘어지면서 리바의 차후 행방이 어떻게 될지 정말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리바와 라스 부부가 싸우는 장면은 레전드 세계관의 비공식 코믹스였던 올드 운드 코믹스 느낌이 강하게 났습니다. 올드 운드는 일종의 왓이프 같은 이야기였는데요. 기계다리를 달고 나타난 다스몰이 오비안과 루크 가족을 위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팬들은 기계다리 몰을 보고 코웃음을 쳤지만 지금은 당시 코믹스를 기반으로 몰이 살아 돌아오면서 마냥 웃지만은 못하게 되었죠. 아무튼 코믹스에서 오웬은 스피더로 몰을 치고 총으로 끝장내버리는데 이번에도 민간인 주제에 부상당하긴 했어도 인퀴지터 상대로 너무 잘 싸워서 놀랐습니다. 여담이지만 베루가 벽에서 소총을 꺼내는 장면은 거기에 총이 있는 줄 몰랐던 것 같은 오웬의 표정 때문에 웃겼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하이라이트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 장면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정말 시각적인 요소들만 보는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다스베이더와 오비안 케노비라는 두 캐릭터의 서사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입니다. 우선 비주얼적인 측면에서 이번 결투는 스타워즈 제작진이 새로운 희망 속 듀오를 이악 물고 리메이크하고 싶었다는 의지가 보였던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란한 결투도 좋지만 새로운 희망이 보여준 묵직한 결투도 좋았는데요. 하지만 요즘 관객 입장에서는 느리고 지루하다는 감상을 피하기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팬들은 팬무비도 만드는 등 뛰어난 두 검객의 결투를 더 멋지게 만들려고 노력했는데요. 이번 장면은 그런 팬들을 위한 선물의 느낌이 강했습니다. 베이더와 오비안의 결투, 오비안의 소레스 이니시, 아나킨과 오비안 시절처럼 서로 등을 맞대기도 하는 두 사람까지 결투 장면은 프레임마다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번 결투는 지형지물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스타워즈 세계관 속 다른 어떤 결투 장면들보다도 변수가 많았는데요. 바위를 던져서 태클을 걸거나 상대방의 호흡을 끊게 만든다거나 땅을 무너뜨리는 등 아무래도 두 사람이 검술적인 측면에선 호각을 뜨기 때문에 서로서로 변수를 창출하려던 것 같았습니다. 그 대망의 하이라이트로 오비안이 바이드를 집어들어서 베이더를 공격하는 장면까지 등장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웅장한 장면이긴 했는데 아무래도 영화 촬영하듯 찍은 것이 아니라 스케일이 작아 보여서 아쉬웠던 한편 돌 또한 금방 쪼개져서 데미지가 들어가긴 하는 건지 아리송했습니다. 역시나 전체적으로 약간 오버하는 것 같은 장면이긴 했는데 기왕 이런 장면을 넣을 거였으면 베이더의 갑옷이 조금씩 떨어져 나간 연출이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베이더에게 돌을 던지면서 신나게 메타작한 오비안은 이내 광선검을 들고는 온몸을 날려서 그에게 결정타를 날립니다. 오비안 케노비답지 않게 굉장히 공격적이었던 이 움직임은 오비안이 진짜로 베이더를 죽일 기세로 달려든 게 보였던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격으로 인해 베이더의 헬멧 안에 숨어있던 아나킨의 얼굴이 드러나 버렸고 오비안은 굳어버립니다. 이제 여기서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서사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두 사람이 싸우기 전으로 돌아옵니다. 오비안은 패스의 우주선에서 나가기 전에 콰이곤에게 둘 중 누가 죽건 오늘 끝난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베이더 또한 오비안을 만나자마자 날 죽이려고 왔냐고 묻죠. 지난 10년을 서로에 대한 집착과 후회와 원망으로 허비한 두 사람은 오늘 그 모든 것들의 종지부를 찍으려 했습니다. 1라운드는 베이더의 승리였습니다. 오비안을 파묻고는 진짜 자신을 이길 수 있을 줄 알았냐고 묻는 베이더는 베이더답지 않게 굉장히 감정적인 모습이었죠. 한국어 더빙판에서는 베이더가 존댓말까지 쓴다는 변태 같은 선택 덕분에 이런 모습이 더 부각되었습니다. 돌에 파묻힌 오비안은 위기에 처하지만 제다이는 이제 끝이다. 여전히 나약하다는 말들과 루크와 레아의 모습을 떠올리고는 각성을 합니다. 베이더는 오비안에게 그가 여전히 나약하며 그래서 이기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아나킨은 제다이던 시절부터 항상 제다이의 방식이 약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다시 생각하면 오비안이 여전히 제다이의 방식을 잘 따르고 있다는 소리였죠. 그리고 제다이는 승리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자비맹성에서도 보았듯 중요한 건 눈앞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미 끝난 일에 연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종지부를 찍는 일보다 중요합니다. 오비안은 이 사실을 떠올려내고는 10년간 그가 갇혀 있었던 구덩이에서 빠져나옵니다. 자신을 얽매고 있었던 족쇄를 먼저 풀어낸 오비안은 엄청난 검술 실력과 포스로 베이더를 제압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 베이더의 헬멧 안에서 아나킨 스카이워커를 발견하죠. 그 모습을 본 오비안은 방금까지의 기세와 유머를 모두 잃습니다. 동요하는 오비안을 눈치채고 베이더는 입을 엽니다. 아나킨은 죽었다.
내가 죽였다. 제다이의 방식이 나약하다고 생각한 다스베이더에게 최고의 제다이 기사인 아나킨 스카이워커를 자신이 죽였다는 것은 자신이 과거의 자신보다 더 초월적인 존재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바로 이 다스베이더가 아나킨 스카이워커를 죽였다. 오비안 케노비도 그를 따라서 죽여버리겠다. 그러나 그 말은 오비안을 나약하게 만들긴커녕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베이더의 그 한마디는 의도가 어떻건 오비안에게 구원처럼 다가옵니다. 그가 무스타파에서 아나킨의 팔다리를 자르기 전, 그가 용암에 불타는 아나킨을 내버려두고 오기 전 자기가 알고 사랑하던 동생 아나킨 스카이워커는 이미 죽은 뒤입니다. 그가 죽였다고 생각해 죄책감에 시달리게 한 존재는 아나킨의 탈을 쓴 존재다. 오비안은 아나킨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오비안의 죄책감은 사라졌고 다스베이더가 아나킨 스카이워커를 죽였다는 사실은 두 사람 모두를 이전보다 강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베이더와 오비안 케노비는 모두 이전의 자신을 초월한 존재가 된 것이죠. 결과적으로 오비안은 다스를 이겼습니다. 하지만 죽이지는 않습니다. 상대를 죽이는 것이 유일한 승리는 아니니까 말이죠. 오비안은 제다이의 방식으로 베이더를 이겨냈고 그 자체만으로도 승리는 오비안의 것이었습니다. 다스베이더가 루크와 레아에게 위협이 되리란 사실을 모르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베이더가 쌍둥이들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죽이려 들 때 베이더를 이긴 오비안은 가만히 있진 않을 것입니다. 손을 쓴다면 그때 써도 충분하겠죠. 그리고 제 아무리 베이더와 아나킨을 다르게 보려고 했더라도 오비안은 자신의 제자를 자신의 손으로 다시 죽이고 싶진 않았을 겁니다. 베이더를 확실히 죽이지 않았다는 점은 스토리적인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갸우뚱할 부분이긴 하지만 클래식 3부작이라는 이야기적인 제한이 있는 가운데 두 사람의 결말까지도 오비안 케노비라는 인물이 정말로 할 행동으로 만들어 이어붙였다는 점에서 캐릭터 서사는 정말로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말하고 싶지만 못한 말들은 1시간 후기로 제쳐두고 다른 포인트들로 넘어옵니다. 펠퍼틴의 등장 또한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오비안을 다시 만나고 그에게 집착하며 감정적으로 변한 베이더에게 펠퍼틴은 다시 한번 경고를 합니다. 펠퍼틴에게 있어 약해진 장기말은 언제든지 교체 가능한 것이란 사실을 말이죠. 베이더는 그의 경고를 상기한 채로 자신의 새로운 스승에게 오비안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얼데란으로 돌아옵니다. 탈라의 권총집을 받은 레아는 이제 아예 부츠에 장갑까지 끼면서 공주보다는 탐험가나 군인 같은 옷을 입습니다. 개인적으로 레아의 이런 복장은 코믹스 속 코스튬 느낌이 강하게 났는데요. 후일 레아가 갖게 된 탈라의 권총집에 들어갈 권총의 이름이 만달로어의 여공작이었던 세틴 크리즈를 기리는 세틴의 비애인 것을 생각하면 이전 세대의 희망이 레아에게 어떻게 이어져 내려왔는지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오비안의 복장은 많은 팬들이 보기를 바랐던 미소스 시리즈 피규어의 그것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참 좋아하는 복장이라서 이번에 오비안이 짧게나마 입어줘서 고마웠습니다. 말끔해진 오비안은 베이더와의 일을 청산하고 자기 학대적인 삶을 살던 과거를 벗어던진 채 루크의 집에서 떨어진 곳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일만 하다가 집이라고 부르기도 힘든 동굴에서 살아오길 반복하던 과거는 이제 없습니다. 오비안은 마지막으로 루크에게 인사를 하고는 자리를 뜨죠. 그 인사가 9년 후에 오비안이 루크와 하는 인사와 똑같다는 점은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콰이곤진의 등장은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홀로 극복한 오비안에게 축복처럼 다가온 기댈 수 있는 스승의 등장이라는 점에서도 그렇고 6화 내내 마스터의 모습을 보였던 오비안이지만 콰이곤의 등장과 동시에 한순간에 다시 아직 모르는 것이 많은 제자처럼 변하는 점에서도 그렇고 스타워즈가 보여주는 스승과 제자 콤비는 언제나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비안 케노비의 후속작 계열의 작품들이 나온다면 콰이곤과 오비안 콤비의 이야기를 더 보고 싶네요. 언제나 옆에 있었지만 제다이의 길을 다시 걷기 시작하고 나서야 비로소 오비안의 눈에 보인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한편 콰이곤은 1편에서는 아직 포스의 영이 되는 법을 완전히 터득하지 못했던 터라 본래 목소리만 들리는 정도였지만 사후에 수련을 거치면서 점점 형체가 뚜렷해지고 있었는데요. 드라마 6편에서는 이제 전생의 형태를 완전히 되찾은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희망을 이전처럼 보지 못하게 만들어줬던 드라마였습니다. 레아와 루크가 오비안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희망이 어떻게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지, 프리퀄과 클래식 사이의 이야기들은 언제나 가슴이 아픈 것 같습니다. 이제 안도르가 오비안 케노비의 4년 후 이야기를 다시 하기 시작할 텐데 그 시기에 스타워즈 은하계는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다음 작품들과 어떻게 이어질지 기대가 큽니다. 더 할 말이 많았는데 정말 많이 쳐냈던 리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못한 이야기들은 1시간 후기 파트 2에서 계속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하기와 영상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